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우리가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다 증가했어요. 그렇지만은 ARM이 상장 첫날 아주 폭죽을 터뜨리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앞으로의 우리가 걱정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즐거움을 선택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다우가 0.96%, 1% 가까이 올랐고 S&P 500도 0.84, 나스닥도 플러스 0.81,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ARM의 상장 첫날의 기대보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흐름을 좀 받아서 출발은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출발을 한 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있었죠. 시총 상위 종목 거의 대부분이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이었습니다. 지수도 오늘 이제 2600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73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1조 65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많이 샀어요. 개인이 1조 1243억, 개인은 많이 팔았습니다. 1조가 넘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지수가 2601.28로 끝났는데 어제보다 무려 1.1%가 코스피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출발은 플러스 0.13, 그러니까 강보권에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주가가 오르질 못하고 보합선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루 종일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서도 플러스를 못 만들고 약보합권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5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4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824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900을 회복을 못했어요. 899.03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05% 떨어졌습니다. 보합이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오늘은 외국인이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1조 6,510억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6,29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도 6,792억을 팔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일단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1차적인 상태에서 상승 추세대로 이렇게 전환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끝난 이후에 코스피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다시 이제 음봉이 붙었어요. 근데 위아래 이제 조금씩 꼬리가 있는 그런 음봉이 출현됨으로 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 땄다 했다가 반등했다 또 땄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간헐적 반등으로 어제 반등이 상승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25원 90전으로 끝나면서 어제보다 20전 올랐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은 이제 지수는 포스코가 올렸고 매수한 거로 보면 또 전혀 달라요. 외국인은 오늘 시가총에서 상위 중에서 현대차 26억 순매수, 삼성 SDI 90억 순매수, 네이버 92억 순매수, 포스코 퓨처엠 101억 순매수, 기아 4억 순매수, 요게 답니다. 삼성전자는 671억을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도 23억 팔았고, SK하이닉스도 387억을 팔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23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G화학도 299억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삼성 SDI 67억, 포스코 퓨처엠 186억을 순매도한 거 제외하고는 전부 샀어요. 오늘 기관이 삼성전자를 3,629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도 91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도 244억, 네이버도 284억, 이렇게 기아도 146억.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다 산 거는 현대차, 네이버, 기아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상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쪽에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은 327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410억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포스코 DX는 31억을 샀고 LNF는 2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은 217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를 많이 샀어요. 349억을 순매수했고 포스코 DX나 LNF는 전부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제 뭐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뭐 막 집중됐지만 요새 계속해서 호재가 이렇게 밀려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이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의 전망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한 증권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그거 목표가를 94,000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8만 원대 초입인데 좀 더 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캐나다 양극재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제공 이건 이제 로봇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반독점위원회에서 니켈 전구체 합작 공장을 승인했다. 뭐 그러니까 포스코는 뭐 요새 보면 거의 매일 재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오늘 앞장서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운입니다. 해운은 뭐 이제 이유인즉슨 뭐 파나마 운하가 가뭄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는데 이거 뭐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운임비 인상이 전망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후 때문에 가뭄 그런 거는 내년에도 더 심각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주 동부 쪽으로 가는 그런 해운 운임이 3월에 비해서 지금 43%나 상승했다. 이런 게 이유고, 진짜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오늘 이제 지수 변경, 되는데, 펜오션이, 해운에서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펜오션이, 이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제 분류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를 추종하는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제 해운주가 움직이는데 펜오션이 11.57%가 올랐으니까 영향을 많이 준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나머지들은 그러고 보니까 뭐 파나마 운하도 뭐 가뭄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이런 거는 뭐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한국 기업 재건 참여를 제안했다. 예. 그런 거고. 근데 이건 진짜 돼야 되나 보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을 개최해서 거기서 이제 6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 여러분, 대외경제 협력기금이죠. EDCF. 아주 저리의 지원금이죠. 이 첫 단계로 3조 지원하는 이제 협정을 맺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20조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꼭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따와야 됩니다. 이거 재건 사업에 상당히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IT 보안 쪽에 이게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방한하죠. 예.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데리고 한국에 온다는데 이게 이제 뭐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러는데 사이버 보안하고 또 신흥 기술 분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화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IT 보안이 오늘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 상승 수혜주죠. 이건 뭐 아시지만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가 넘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인데
이 잘못하면 골드만삭스가 몇 달 전에 예측한 대로 연말에 블렌티 기준으로 100달러가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이제 유통,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뭐 흥구석유 뭐 이런 것들, 또 가스 관련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은 ARM의 상장 이벤트 때문에 우리 이제 코스피는 상승 전환했고 반도체도 상당히 안정감을 가졌고 그런 이제 하루였다, 그런 주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번 주를 끝내면서 이제 이번 주를 돌이켜 보면 이번 주에 이제 CPI도 발표되고 PPI도 발표되고 뭐 소매 판매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게 이제 우리 흔히들 쓰는 말로 이거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뭐 그런 얘기 듣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번 주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일정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습관적으로 최근에 그냥 몇 달, 뭐 1년 넘게 걱정하는 뭐 매달 CPI가 어떠니, 뭐 코어 CPI가 어떠니, 뭐 PPI 이런 것들은 결국 이거의 종착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연준에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연준의 태도는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미 시장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 없이 넘어가고, 왜냐하면 그 금리 인상하고 그게 반영되는 타임 레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막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번 달엔 인상이 없고 그 후에 이제 여타의 지표들을 봐가면서 뭐 올려봤자 연말까지 25bp 정도 한 번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 뭐 시장은 이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거의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금리에 관한 불문율이 돼버렸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아규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나 금리를 유지했다가 금리가 떨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서로 뭐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스케줄대로 발표되는 그런 지표들이 뭐 엄청난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시장에는 처음부터 별 영향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6%나 증가했고, 또 PPI도 전월 비해서 0.7%, 이게 작년 6월 1일 최고치인데 그래도 시장이 그냥 무시하고 올라버렸어요. 미국의 3대 지수가. 그것도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넘어섰는데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은 뭐 둔화될 거 아니겠느냐. 지금 뭐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는 건 기름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시장이 쉽게, 이게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같으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갖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럼 왜 그랬느냐? 시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이번 달에 아무 짓도 안 할 거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또 어제 22도 유럽은행도 10번째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한 것 자체보다 그 뒤에 그 뉘앙스가 이제 이게 거의 그 금리 인상의 끝이라는 뉘앙스를 줬다는데 또 방점을 찍었어요. 시장이.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이미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금리 변화가. 그거보다는 딴 거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의 그 뭐라고 그러죠? 프로들, 그 프로라는 말이 이제 경험 있고 좀 촉이 있는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주식시장에 프로가 있겠어요. 운동선수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ARM에다가 타겟을 맞추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롱 포지션이 막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신선한 이벤트예요. 이런 대형 IPO가 아무 때나 막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그 시장에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그런 굉장히 크고 신선한 이벤트였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향후 얼마 동안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을 좀 봐오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 기회를 그냥 놓치겠어요?
예, 시장은 이런 거죠. 이게 투기판은 아니지만 기회만 있으면 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쪽에 걱정거리 있고 이쪽에 좋은 호재가 있고 그런데 호재가 요만큼만이라도 걱정거리보다 크면 이 걱정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게 화토할 때 섰다 갔다 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굿땡이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도 38 광땡 나오면 굿땡 가지고 있어야 소용이 없다. 38 광땡만 예,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뭔가 가고 싶은데, 이게 오를 때가 됐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딱 생각나시네. 이게 반도체잖아요. 돌파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이제 바닥치고, AI 때문에, HBM 이런 반도체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특히 이런 ARM 같은 경우는 이런 변곡점을 그 시장에 탁 그 변곡점을 만들게 우리가 이제 이포크 메이킹 피어리어들 그런 거에 굉장히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이벤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뭐 다른 것까지 움직여 줬으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코스피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르는 이제 그런 일종의 꽃놀이패 뭐 제한적이지만 계속은 아니겠지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이 이벤트를 사실은 노리고 있었잖아요. 뭐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 많이 보시겠지만 뭐 계속해서 뭐 이번 주에 뭐 CPI가 어떻고 이런데 이거 뭐 그건 이제 보지 마세요. 시장 잘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가볍게 15% 이상 먹었어요. 15%.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어제 그렇게 해서 매기고 나가고 오늘 1조 6천 샀어요. 선물.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반도체 섹터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더 이상 그 돌다리를 두들길 필요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건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오르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고 뭐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겠어요, 반도체가.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리도 없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이 돌다리를 두들긴 거 아니냐. 계속 두들겼어요. 돌인데 확인됐는데도 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결정적인 쇼크가 이 시장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ARM이 그거를 이제 좀 풀어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막 시장이 막 계속해서 폭등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나 특히 이제 ARM의 이제 흔적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영향을 미치겠지만 조금씩 우상향 가는 그런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중국 얘기도 나오고 중국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도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중국도 경기 바닥에다가 이제 이번에 부양책을 쓴 거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시장은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금년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건 말건 또 우리나라 경기가 무역 적자 계속 나고 앞으로 불안하건 말건 이런 걱정은 그 뒤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걱정을 땡겨와갖고 미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제 추측대로라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난번 고점인 73,600원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월 초에 말씀드렸던 이번에는 약간 둔덕 같은 상승이 막 이렇게 랠리가 아니라 같은 걸 만들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수익 편차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뒤에는 또 불안하죠. 그 뒤에는 뭐가 어떻게 돼? 그때는 섹터별로 움직임이 더 극명하게 바뀔
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코스피만 그랬지만 상승해서 끝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슬콘생에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란 노래를 이른 즈음에서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해서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나이 60이 넘으면 4가지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정신줄 놓을까봐.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창밖 내다보는데 자식 오면 누구시오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슬픈 얘기인데, 정신줄 놓을까봐 걱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늙음하게 고생할까봐. 그다음에 이제 외로움. 그다음에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날까지 오래 살고 이런 걸 떠나서 건강해야죠. 이런 이제 4가지 걱정한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돈, 늙음하게 경제적 걱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능하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벌자,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게임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죽기 살기로 막 사생결단 이렇게 덤비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생각이나 행동의 유연성이 없어져요. 이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운동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골프 같이 제가 이제 비유해서 그냥 힘 빼고 툭툭 치시라. 그냥 툭툭 그렇게 하시라. 그게 오히려 더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들이 힘 빼고 툭툭 치는 것 같이 툭툭 친다 그래도 결정적으로 타수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안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기회가 오면 그때 바짝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자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나이라고 표현되는 분도 있고 연세라고 표현되는 분들도 있고 다르시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왔나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30즈음에 주말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다시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